안녕하세요. 굿베리 농원의 조봉춘입니다. 이제 배추 심을 준비들 하시겠죠? 중부지방 위쪽은 이미 심을 준비가 끝나가지고 심기 시작하실 거고, 무는 벌써 심었어야 될 것이고, 중부 밑으로 이제 충남권 같은 경우는 두들겨가지고 심을 시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무 먼저 심고, 무가 조금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무가 이제 알이 찰라고 그러면은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 그래서 무가 먼저 들어가고 한 일주일 간격 정도 차이를 두고서 이제 배추를 심기 시작하는데, 이제 심기 전에 이제 모종에 대해서 알고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배추가 생각보다 좀 병도 많고, 뿌리옥병 있죠. 무사방이병이라고도 하고 뿌리옥병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벌레에 의해서도 많이 이제 가해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막 너무 독한 약을 많이 해서 대려 역효과도 생기고, 요즘 PLS에 의해서 제대로 판매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예방 차원에서도 이제 모종 자체가 좋아야지만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이 육묘 관련해서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비슷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지금 여기 이제 배추 모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육묘장에서 키운 게 아니고, 저 이제 배추를 심으려는 이제 어머니가 이제 직접 키우신 거예요. 이렇게 잘 키웠죠? 실력이 그냥 출중하셔. 요 안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지금 벌레 조금 먹었던 건 있는데, 살짝 씹어 놓은 거예요. 이 정도는 뭐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괜찮고. 자, 이게 지금 72구 판에다가 모종을 부어 놓은 거라 약간 좀 날짜는 더 지나야 돼요. 아직 이제 심을 시기는 안 됐어.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데, 이파리가 한 두어 장 더 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렇게 아직은 야들야들합니다. 칼슘하고 인산이 좀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좀 열인데, 우선은 이제 이런 모종들을 고르실 때 제가 하나를 뽑아 볼게요. 이거를 뽑을 때 요령이 있습니다. 모종을 이제 뽑을 때는 그냥 잘 뽑으면 잘못하면 모가지가 끊겨요. 상하고 그러니까 여기 끄트머리, 여기 뒷공다리 여기를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만져주세요. 만져주면 이렇게 이제 살짝 모종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쏙 올라왔죠.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하얀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72구든 128구든 뭐 그런 이제 모판에서 이 뿌리 자체가 완전하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지금 아직은 이제 흙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 보면은 덜 잡은 거고, 이 이파리가 5잎이다, 6잎이다, 그런 거보다도 사실은 이 뿌리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만큼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야지만 뿌리가 안 상하고 심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심을 때도 목을 잡고 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목이 부러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목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죽겠지. 그리고 벌레들이 이렇게 모가지가 약한 부분을 가해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톡각이라고도 하는데, 저희 이 동네는 톡각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저도 이제 명칭은 모르겠어요. 톡각이 하니까. 근데 이제 걔네들이 다니면서 이 모가지를 톡톡톡 끊고 다니면서, 무도 그렇고, 무도 이제 싹이 새로 나왔을 때는 이제 끊고 다니고, 배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약한 모가지를 가해를 해서 없애버려요. 죽이는 거지. 아따 시끄러워. 예초기질을 너무 못하네. 한참 걸립니다. 얼마 되도 않는데 자꾸 되게 오래 걸리네. 뿌리가 돈다 그러죠. 뿌리가 그 안에 돌아 있어야지 이제 심는다는 거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이제 4잎, 5잎, 6잎, 그거보다도 뿌리가 더 중요해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절간. 배추 모종을 이렇게 만져보시면요, 이게 탄력이 있어야 돼요. 좀. 다른 모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톡톡 이제 손으로 눌러봤을 때 약간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탄력은 부족해요. 왜냐면은 이제 조직 자체가 아직은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강하지 않고 아주 연하기 때문에 칼슘이나 인산, 규산 같은 걸로 이용을 해서 그런 것들 이제 좀 생육 자체를 약간 억제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뿌리 밑돌림도 많이 하게 해주고, 조직도 좀 강하게 해서 병해충에 조금 더 강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줘야 돼요. 육묘기상에 하루는 보통 봄밭에 가서 일주일이라고 해요. 얘기를 하는 게.
됐다 시끄러. 아주 그냥. 아직도 저기야. 언제 가는 거야? 나방류 약제하고 진딧물 약제를 주기적으로 지금 육묘상에서도 이제 주기적으로 쳐서 최대한 안 붙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정식을 하고 모 자체가 오물하기 전에는, 오물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예방을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절간 뭐 이제 그게 짧아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방금 제가 설명했듯이 판상에서 잎사귀를 딱 눌러봤을 때 좀 탄력이 좀 강하게 있어야 됩니다. 여리여리하면요, 사실은 심었을 때 병해충에 피해가 많이 생겨요. 너무 여리면은. 그리고 심으면서도 모가지가 끊겨서 죽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몰라서 심으시고, 좀 빨리 일찍 심으시려면요 72구도 좋지만 105구나 뭐 128구처럼 이제 상토의 양이 적은 것들 같은 경우는 잎사구가 많이 피기 전에 한 4장이면은 이파리 이제 떡잎 빼고요, 떡잎 빼고 본잎 한 4장 정도면은 충분히 뿌리가 다 돌아 있어요. 예, 그런 거를 선택을 해서 심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심었을 때 이제 대신 관리는 물을 좀 잘 줘야 된다는 거를 이제 유념을 하시고 그걸 선택을 하시고, 72구 같은 경우는 좀 물을 천천히 줘도 된다는 거, 그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잎이 두툼하고 떡잎이 깨끗한 거를 찾는데, 그거는 다른 어떤 작물이라도 같은 얘기입니다. 떡잎에 이제 누런기가 있고, 육묘상에서 비료기나 영양기가 너무 없이 컸던 애들은요 실제로 봄밭에 가가지고 뿌리 내림이 좀 불량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뿌리 내림이 불량하다 보니까 그 모든 조직 자체가 너무 연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물 흡수하는 거나 비료분을 흡수하는 게 실제로 봄밭에 가서도 좀 상당히 약한 편이 많아요. 그래서 노리끼리 한 상태로 만약에 심게 되면 좀, 다른 데서 지금 찍다가 정신 사나가지고 자리를 옮겼어요. 처음에 제가 보여줬던 영상 중에 이제 보여줬던 모종은 그냥 가정집에서 키운 모종이었어요. 여기 이제 심으려고 준비한 그 모종들이었는데, 걔네들은 이제 몇 폭이 안 되니까 그 인산하고 칼슘 뭐 규산 같은 것도 이제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약간 좀 너무 여렸고, 지금 이거는 일부러 지금 농약방 가서 농자재 가게 가가지고 모종을 사왔습니다. 좀 가장 좋은 걸로 지금 사왔어요. 이런 모종 심으면 딱 좋다 할 만한 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딱 만져봤을 때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탄력이 상당히 강해요. 영양관리 같은 거는 좀 잘 됐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파리에서 보시면은 짱짱해요. 짱짱해. 만져보면은 느낌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짱짱하면서 잘 부러지지 않고 그런 모종을 선택을 하시고, 이 안에 보시면 이제 떡잎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펴진 떡잎들이, 하나 뽑아 볼게요. 속에서 하나 뽑아 볼게. 이제 잘 나오네요. 뿌리가 이제 어느 정도 돌았어요. 얘는 지금 128구 모판에서 이제 컸던 애들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이제 뿌리가 돌았어요. 이렇게 돌아져 있고, 그 다음에 떡잎, 떡잎 자체도 지금 누런기가 안 보입니다. 노란기가 약간 이제 벌레가 약간 살짝 가해를 했는데 여기 끊어져 먹은 건 있는데, 그래도 크게 이제 지장 없이 지금 본잎도 벌어졌고 떡잎도 이렇게 파릇파릇해요. 녹색으로. 색깔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초기에 비분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육묘상에서 비분 관리가 잘 안 되면 얘네들을 정식을 하고 나서 생육이 되게 더뎌요. 그러면 이제 가을 때 되면은 상당히 기후 조건이 불량합니다. 사실 좋지는 않아요. 아침 기온, 야간 기온, 그 다음에 낮 기온이 격차가 워낙에 커지면서 애들이 뿌리를 내리거나,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고 수분 흡수를 하고 양분 흡수를 하는데 사실은 좋은 조건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생육 조건 자체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더디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이렇게 양분 관리가 잘 되고 애들이 이제 짱짱한 애들은 빨리 뿌리 내림도 되고, 그리고 애들이 이제 몸도 잘 불겠죠. 뿌리 내림이 좋으면은 빨리 몸이 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애들이 이제 속이 찰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량한 애들을 심게 되면은 속도 잘 안 차고 속이 비는 현상이 생깁니다. 뻐신 배추지, 뻐신 배추. 제가 이제 그때 뿌리 혹병이 생겼을 때 연면 시비로만 해서 배추를 키웠을 때, 그때 배추 한 포기가 보통 1.5kg 정도 됐어요. 1.5에서 2kg 정도. 실제로 그 배추 속이 알차게 차는 것들은 약 한 2.5에서 3kg 정도 됩니다. 2.5kg에서 3kg 정도 되는 애들인데, 얘네들은 김치를 담가도 좀 부드러워요.
연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한 1.5kg 정도로 이렇게 속이 꽉 차지 않은 애들은 상당히 뻐십니다. 맛이 억세죠, 억세. 이제 물론 그거만의 또 맛은 좋아요. 또 이제 김장김치를 담그고 오래 지났을 때는 이게 훨씬 더 좋은 맛은 나는데 처음에 겉절이하고 그럴 때는 되게 싫어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되게 싫어해요. 질기다고 막 이빨 빠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배추 맛을 더 좋아하는데,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먹는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초기 생육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초기의 그 육묘에 따라서 배추 포기 크기가 결정이 많이 돼요. 모상에서 이미. 그래서 그 육묘하시는 분들하고 저희 농사 짓는 분들께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모판상에서 하루가 정식 포장해 가서 일주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만큼 육묘상의 하루하루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만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묘를 심었을 때 정상적으로 수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작물의 사이즈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모를 선택을 해서 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128구, 105구, 72구 모판의 사이즈는 같지만 이 상토의 양이 이제 차이가 지겠죠. 상토의 양이 차이가 지다 보면은 물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 시간도 영향이 있지만 이 뿌리 도는 시간도 영향이 있어요. 뿌리 도는 시간이 영향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씨를 파종을 하고 나서 정식할 수 있는 시기까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물을 주는 횟수의 차이는 있지만 밥이 적었을 때는 조금 더 어린 묘를 심어서 빨리 뿌리 내림을 시킬 수 있는 영향이 있고요. 밥이 큰 거는 뿌리 내림은 조금 더 더딜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확 커질 수 있는데 초반에는 조금 뿌리 내림 걸리는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만큼 이제 밥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차이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생각을 하셔서 내가 심는 날짜와 재배하는 지역에 따른 기후 조건, 그런 것도 참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베트남에서 상추 농사를 짓는 한국 분한테 이제 댓글이 왔는데,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지역의 기후 조건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 작물 키우는데 기후 조건이 상당히 좋은 기후 조건, 연평균 13도에서 25도 사이의 그 기후 조건이 있어서, 와, 여기는 뭐 그냥 갖다 꽂으면은 잘 자라겠다 할 수 있는, 크게 특별히 무리 없이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기후 조건을 알아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간 강수량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이제 비 오는 횟수나 비 오는 양이나, 그리고 이제 연평균 이제 야간 기온, 주간 기온에 대해서도 내가 파악을 해놓으면은 어떤 모를 선택을 하고 품종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많이 포함이 되니까요. 우선은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땅이 어떤 땅인지, 그 다음에 내가 심어야 할 곳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먼저 알고서 어떤 이제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실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종, 어떤 모종을 선택하냐, 제대로면 아주 튼튼하고 짱짱한 모종을 선택을 하고, 가시면은 약간 그 떡잎이 누런 잎들이 있어요. 누런 잎들 같은 경우는 양분 흡수가 좀 초기에 불량했던 애들이니까 그런 거를 좀 유념을 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농약방이나 아니면 육묘상에서 조금 시간이 많이 경과된 애들 같은 경우는 약 이제 억제 재배를 해서 떡잎 같은 게 누런 잎이 생겨서 조금 시간이 경과됐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시고, 그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이제 배추 뿌리옥병이 있습니다. 배추 뿌리옥병, 무사감병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그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 배추를 재배를 할 때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배를 해서 팔아먹으려고 심었던 거는 그 초기에 한 2번 하고 웬만하면 안 심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이제 제가 또 이제 다시 이제 직거래를 하고 하다 보면서 이제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찾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이번에 심게 되는 건데, 일단은 배추 뿌리옥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토양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토양이 이제 산성 토양이거나 알카리성, 강알카리성 토양에서 그 뿌리옥병이 많이 와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데요. 토양 수분량, 토양에 너무 수분이 많았을 때, 너무 수분이 많으면은 땅 속에 공기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다 보면 뿌리가 어떻게 될까요? 숨을 못 쉬겠죠. 그러면 숨이 못 쉬니까 깊이 내려가질 못해요. 산소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깊이 내려가지를 못하고 두둑에만 머물면서 배배 꼬이면서 뿌리 생육도 아주 불량하고 약해지겠죠.
그러면 거기로 이제 병원균이 침투를 해서 뿌리옥병이나 뭐 그런 것들이 쉽게 감염이 가능한 겁니다. 너무 물이 많았을 때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물 주는 양도, 그래서 토질이 사질 토양이면 이제 물이 쉽게 빠지겠지만 아주 질척질척한 뭐 토양이다, 특히 황토 질땅이다, 잘생깁니다. 그런 거는, 그런 땅들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하시고, 보통은 이제 호수를 요즘은 이제 많이도 까시지만 사실 그런 환경이 안 돼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골물을 대겠죠. 골물을 대면은 골물을 대고서 바로 물을 뺄 수 있게끔 어떤 이제 배수 부분을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밭의 형태를 그렇게 만들어야겠죠. 물이 차면은 이제 어느 정도 두둑이 젖었다 싶을 때 얼른 물을 빼서 두둑을 말릴 수 있게끔 그런 배비 관리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 pH 같은 경우도 심기 전에 토양 pH가 어느 정도 맞춰져 있게끔 한 6에서 7 사이로, 6에서 7이라는 토양의 pH는 대부분의 작물, 뭐 양배추처럼 강산성에도 살 수 있는, 양배추 같은 경우는 pH 한 5에도 삽니다. 잘 커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작물들 같은 경우는 pH 한 6에서 7 사이가 가장 생육 조건이 좋아요. 특히 인산질 흡수도 이제 영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 이제 토양 pH를 잘 맞춰갖고 병원균 침투를 최대한 막아주는 게 아주 좋습니다. 특히 양분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은 당연히 모는 약해지고, 약해지다 보면 병원균에 그 다음에 뭐 벌거지도 막 잘 갉아 먹어요. 딸기 같은 경우도 9월 한 초반부터 이제 정식을 시작하면요,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냐면, 딸기 묘질이 아주 강하고 튼튼한 애들 같은 경우는 벌레가 침투를 잘 못해요. 병원균도 뿌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도 실제로는 침투를 못해서 잘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모가 약한 걸 심잖아요. 병원균이나 벌레가 몇 마리 없어도 쉽게 침투를 해서 아주 쉽게 죽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배추나 무나 뭐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잘 하시면은 충분히 이제 잘 키워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작물 보호제로 해가지고 해충 방지제, 균제, 살균제로만 해가지고 이 작물을 키우다 보면은 사람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고 모든 게 다 힘들어요. 주변 환경 같은 거를 이렇게 잘 맞춰주면은 조금 더 쉽게 재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좋으면서도 따가운 가을이에요. 해가 아주 따갑죠. 이제 봄볕하고 가을볕에 더 많이 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요 시기에 정말 작물도 병이 잘 생기니까 그런 거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농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즘 댓글이나 뭐 전화로도 좋아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 하면서 참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아유 재밌어요. 단순히 그냥 농사만 졌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또 요즘 새롭게 느끼는데, 다들 좀 즐겁고 행복한 농사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들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